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의외로 제가 하고 있는 빔 매니저와 같은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 빔 관련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잘 맞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빔 매니저는 조직 내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 조직, 그러니까 프린시플이나 어소시에이트과 같은 사람들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하고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과도 매일매일 대화를 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격이 조용하신 분들이나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잘 적응했고 이제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의사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빔 관련 일을 하려면 다양한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CAD를 잘하거나 레빗을 잘한다고 해서 빔 매니저와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빔 매니저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빔 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의 관련 소프트웨어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매일마다 다루는 프로그램은 레빗과 CAD, 그리고 네비스워크, 그리고 다이나모 등이 있지만 이 외에도 저는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라이노와 같은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블루빔, 벤틀리의 프로젝트 와이즈와 같은 PDF 파일이나 파일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물론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빔 매니저로서 회사 전체의 시스템과 각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빔 매니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빔 매니저는 회사 전체의 빔 시스템을 구축할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그것을 하나씩 이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고 또 회사의 특성이나 문화,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해서 가장 알맞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조금 개선시키는 선에서 빔 매니저의 역할이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미국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자기만의 고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빔 매니저를 찾는 공고를 가끔씩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함과 대응력도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빔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각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이나 도면 작업 등을 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매니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만 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질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빔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도와주면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한 내용이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반대로 신뢰를 잃게 되겠죠. 저도 레빗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빔 매니저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어떤 기능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이해와 경험, 지식이 있어야만 어떤 문제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이나 덕목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빔 매니저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 설계에서 실무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제 자신을 보니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레빗을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험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성격에는 맞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분명히 필요한 직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디자인에서 빔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좋은 능력은 남들을 잘 가르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몇몇의 회사는 빔 매니저가 교육은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교육적인 것은 외주를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빔 매니저가 회사 내에서 꾸준히 사원들을 교육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빔 매니저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나 덕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인이 체계적이면서 성실하신 분이라면 노력한다면 이쪽 일을 즐기면서 하실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빔 매니저로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나 회사에서 빔 매니저에게 기대하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